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가 이번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2021년 순천향 맛있는 소프트웨어 온라인 특강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의료 IT공학과 권춘기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50분 얘기할 내용은 컴퓨터 관련한 기초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디지털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디지털과 컴퓨터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걸 많이 들었을 텐데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을 다루는 기기인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정보를 어떻게 컴퓨터에 표현하고 컴퓨터로부터 다시 일상생활의 정보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 50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차 산업혁명을 요즘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뭐 디지털 혁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4차 산업혁명에서 디지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게 뭔지 한번 같이 의논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디지털이라는 값을 어떻게 다루는지 말씀을 드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루는 일상적인 정보를 컴퓨터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컴퓨터에서 표현된 내용들을 다시 우리 일상생활의 정보로 어떻게 다시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을 봤을 겁니다. 뭐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아의 세계 메타버스를 주목하라 이런 내용을 하면서 또 디지털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디지털 자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컴퓨터 속에서 표현된 본인을 우리는 디지털 자아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인격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하나라는 그룹에서는 하나에서 제공하는 이제 보도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디지털 가상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디지털도 마찬가지 여기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컴퓨터 속에서 이게 표현되는 어떤 공간을 우리는 디지털 가상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같으면 뭐 컴퓨터 가상 공간이라고 얘기했을 텐데요. 이제는 디지털이라는 말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여기 테크월드라는 또 저널지가 이 신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재작년 2019년도에 나온 건데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일상생활의 현실 세계의 어떤 것들을 똑같은 것들을 컴퓨터라는 다른 공간에다가 그대로 구현하는 것을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현하면 좋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속에서는 마음대로 제가 과거로 되돌릴 수도 있고 뭐 다른 인자를 제공을 해서 뭔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일련의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는 시뮬레이션은 옛날에는 이제 뭐 모타를 제어한다는 공학 쪽에서 아주 좁은 의미로 사용했는데요. 이제는 뭐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도시를 컴퓨터 속에 넣다 보니까 시뮬레이션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디지털이라는 이런 트윈이라는 것이 컴퓨터에서 속에서 이게 그려지는 어떤 모양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뭐 새로운 걸로 여기 보면 디지털 키라는 이런 말이 이제 등장하게 되겠는데요. 여기 어디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냐면 현대자동차 모터입니다. 거기에 현대자동차 전문 신문이라든지 기고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디지털 키, 우리 자동차를 뜻하면 항상 키를 문을 열고 키로서 시동을 걸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이러는 형상적인 어떤 키보다는 이렇게 아날로그, 디지털로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어떤 코드로 이루어진 이런 걸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컴퓨터가 인지하거나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키다 해서 아마 디지털 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의 키하고는 다르게 디지털 키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키 모양이겠죠. 하여튼 이렇게 어떤 디지털의 값을 제공하여서 시동을 걸거나 문을 여는 것들을 우리는 디지털 키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여하튼 디지털이라는 말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점점 많이 나오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키 하면은 특정한 걸 떠올렸는데 이제는 가상 공간에 있는 것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디지털 한국일보 원문인데요. 요 최근은 아니지만 작년 말입니다. 1년 정도 됐는데,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님이 이런 기고를 한 내용입니다. 한국일보에 기고를 한 내용인데, 디지털 뉴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한 나라의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 갖고 공황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뉴딜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뭐 사회 뭐 도로망을 구축한다든지 뭐 댐을 건설한다든지 뭐 이런 대단히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옛날에는 국가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여기서는요 디지털 뉴 딜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국가망이라든지 이런 걸 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루는 많은 정보를 컴퓨터 속에서 하기 위해서 컴퓨터와 관련되는 관련한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든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들이 부산에 있을 수 있고 서울에 있을 수 있고 또 세계와 연결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통신망이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통신망을 구축한다든지 그하고 관련한 인력을 우리가 양성한다든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디지털 뉴딜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하튼 컴퓨터와 관련된 대단히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어떤 사업을 디지털 뉴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컴퓨터 속의 공간에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하게끔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는 뭐 토지의 제약이 있고 아니면 돈의 제약이 있고 이러지만 이제 컴퓨터 속에 들어왔을 때는 우주보다도 더 넓은 무궁무진한 공간이 제공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4차 산업에서 여러분들이 다루는 이런 용어들이 바로 디지털에서 온 내용들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다루는 디지털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디지털의 정확한 의미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은요, 제가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디짓이라는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짓을 이게 라틴어에서 보면 디지투스라는 이런 손가락이라는 말로 한다고 합니다. 또는 뭐 발가락이라는데 우리는 보통 손가락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 물건을 짚고 뭐 이러기도 하지만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물들도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지만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전달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정보를 할 수 있는 게 숫자라든지 개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보시면 알겠지만 손가락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손가락을 이렇게 손가락을 폈다 굽혔다. 여기 손가락을 굽히면 요 폈다가 굽히면 이게 1이라는 거였고요. 요 상태를 두고 요걸 폈다가
굽혔다, 폈다 이렇게 하면 이게 2라는 거고. 여하튼 손가락의 요 평과 펴지 않음을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손가락이 다른 의미, 손가락으로 써 있을 때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손가락하고 연관되는 근육이라 그래서 여기 뭐 디지토리움 뭐 이런 말도 있었고, 뭐 옛날에는 이런 말도 하나님의 손가락, 디지터스라는 말도 썼고요. 실제로 우리 영어 사전을 보시면 손가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손가락을 보호하세요라고 치게 되면 여기도 디지토스라는 뭐 이게 라틴 말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손가락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전달한다. 손가락인데 손가락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의미가 우리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자로서는 더 의미가 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손가락에라는 말이죠. AL을 붙이게 되면 형용사 의미로서 손가락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손가락에라는 이렇게 단순하게 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손가락으로 뭔가를 표시하는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게 뭔가요? 이렇게 접기 아니면 펴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전달해요. 여기 하나가 펴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도 안 펴져 있으면 0, 하나가 더 펴져 있으면 1, 하나가 펴진 상태에서 또 하나가 펴지고 하면은 2, 하나가 펴진 상태에서 또 하나가 펴지면 3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전달해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만 보면 여러분들이 정보 전달할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접기와 안 접기, 펴기와 접기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손가락이 10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로 가지고 컴퓨터를 사용했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했느냐. 컴퓨터의 구성이랑 관계되는데요. 컴퓨터도 두 개의 어떤 의미를 가진 것들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숫자면 숫자, 심벌이면 심벌.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히 구별되는 두 레벨로 정보를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는 디지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디지털이라는 것은 손가락을 움직여서 뭔가 정보를 표현하는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 우리 손가락으로 하는 것은 접기와 펴기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것을 표현해 보면 분명히 구별되는 두 레벨로 정보를 표현하는 것을 디지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갔으면 딴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이 요겁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은 분명히 구별되는 두 레벨로 정보를 표현하는 것들을 디지털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옛날 석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했었다. 손가락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접기와 펴기 두 개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것이 유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디지털 형태, 현재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형태를 한번 보면은요, 이 논리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논리값 0, 논리값 1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많이 전달하는 하드디스크는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NGS 이렇게 두 가지죠. 분명히 구별되는 두 가지에 의해서 정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보를 표현하는 거 있는 거지는 하드디스크 쪽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전기로 공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V, 0V. 전기가 있고 없고 확실히 구별되죠. 이런 다양한 디지털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옛날 제가 있을 때는 CD를 많이 갖고 다녔어요. CD의 밑을 보면 정보를 하기 위해 갖고 이렇게 높고 낮고 높고 낮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우리가 활용을 했었습니다. 또 남자 여자 이것도 분명히 구별되는 거죠. 남자 여자를 이렇게 여러 개를 이용해 갖고 어떤 정보를 전달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디지털 형태가 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서는 외구가 오고 이럴 때 우리는 연기를 산에다가 연기를 피우고 안 피우고 이렇게 해서 피우고 또는 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갖고 멀리 있는 다른
군사 지역에 정보를 전달했던 거 했었습니다. 이런 것도 디지털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거를 할 때 이렇게 연기를 피우고 안 피우고 이걸로만 머물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서양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게 활장할 수 있는 논리를 계속 연습을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그 뭐죠? 이게 연구라든지 어떤 진화를 한 것이 지금의 서양 문물이 전 세계의 대세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 yes하고 no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구별되는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바코드도 볼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보면 하얀색과 까만색, 뭐 굵고 이렇게 굵게 차이도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하얀색과 까만색, 하얀색, 까만색, 하얀색, 까만색, 하얀색, 까만색, 까만색 이런 식으로 구별될 수 있겠죠. 여하튼 흑백에 의해서 두 가지가 분명히 구별되는 흑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디지털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도 여기 보면 디지털의 한 형태예요. 이렇게 파인 부분, 안 파인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손쉽게 디지털 아무것도 종이도 없고 발견하지를 못했죠. 이럴 때 어떻게 뭔가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손가락에 표현할 수도 없고 한 게 바로 돌에다가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돌에다가 이런 표시를 했었어요. 그럼 여기에 왜 디지털이냐? 여기 보면 파인 부분과 안 파인 부분, 파인 부분과 안 파인 부분, 파인 부분이 두 개고 안 파인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요거를 2라고 한다. 이렇게 정보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다양한 디지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점자, 맹인들이 시야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 점자도 올로기와 볼로기를 이용해 갖고 어떤 정보를 전달해요. 이렇게 볼록과 올록이 많은 걸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도야 디지털 제품이 되겠습니다. 뭐든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구별되는 두 레벨로 정보를 표현한 것을 우리는 디지털이라고 했었습니다. 인간의 뇌도 보면은요, 이렇게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 안에 전압도 낮고 높고, 낮고 높고, 낮고 높고, 낮고 높고, 이렇게 인체 내에서도 이렇게 전압의 낮은 부분과 높은 부분이 존재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지털은 방금 한 것처럼 이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인지하는 0부터 뭐 9까지, 아니면 이렇게 많은 종류의 단위의 이게 두 레벨이 아니라 여러 레벨의 인지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사람도 여기 디지털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이렇게 전압이 크고 높고 낮고 이걸로 실제로 세포가 정보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에 비춰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 사람도 엄청난 높은 지능을 가집니다. 그래서 디지털이 알고 보면 높은 지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대신에 디지털은 단순한 대신에 많은 양과 빠른 속도로 그 두 레벨에서 나타나는 제약을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레벨이 많이 인지하다 보면 그만큼 우리는 또 속도가 느리게 되고요. 속도가 느려서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열외로요. 뇌가 어떻게 근육을 제어하는지를 한번 출처가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하여튼 뇌가 어떻게 근육을 우리가 제어하는지를 보면 뇌에서는 근육에 이렇게 전기 신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기 신호가 이런 식으로 스파크가 나타나는데 이 스파크가 나타나는 것은요 항상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몸의 상태에 따라서 좀 낮아지긴 하는데 나타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할 때 이렇게 힘이 있는 부분과 약한 부분, 그거 디지털이죠. 이렇게 디지털로 1이 되는 부분이 자꾸 나타나게 되면 그게 근육에 힘을 주는 신호라고 합니다. 근데 무거운 걸 들을 때는 더 많은 신호가 이렇게 나타나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생체는 인간의 세포들은 이런 식으로 디지털로 제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디지털 정보는요,
레벨이 두 개다 보니까 손쉽게 생성하고요. 저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동도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처리할 때도 굉장히 쉽다고 볼 수는 되겠어요. 사람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도구가 처리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도구가 처리해야 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도구가 얼마나 이 디지털 정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디지털 정보의 장점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두 레벨이에요. 도구가 두 레벨을 구별하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보여드렸죠? 이렇게 공화, 뭐 점자 이렇게 돼요. 이 점자를 여러 레벨로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그 맹인이 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구별하는 게 물론 또 피부에서 감지하는 능력이 대단히 일반인보다 뛰어나지만 그래도 감지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레벨이라는 게 도구 입장에서는 엄청난 지능이 없는 도구 입장에서는 엄청난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보를 보면은요. 생성, 저장, 복제, 이동이 가능했는데 처리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우리가 디지털 정보를 표현한다. 그러면 생성은 너무 쉽죠. 여러분들이 손만 대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장이 가능할까요? 처리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두 개 들면 이렇게 두 개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손가락이 우리한테 2라고 표현을 해주나요? 뭐 지금은 2를 해주면 만약에 5 더하기 5를 해버리면 5 더하기 6을 해버리면 어떻게 표현될까요?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벽 생성이 무지무지 힘들어요. 대신에 저장은 엄청나게 오래 합니다. 점자도 볼까요? 이렇게 점자. 생성 저장은 쉽지만 처리는 힘들어요. 이동은 갖고 다니면 되죠. 주머니에 넣고 갖고 다니면 돼요. 연기 생성도 힘들고요. 저장도 얼마 못 가요. 불을 계속 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보의 이동은 굉장히 멀리 가죠. 멀리 전달이 됩니다. 종이는요, 글씨, 그림, 뭐 생성, 저장, 이동도 다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생성하고 저장하고 이동하고 처리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가장 좋은 물건이 바로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문화는 전부 종이 문화가 됐어요. 종이에 많은 걸 기록하고 종이로 여러분들이 생성하고 저장하고 전달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종이에 의해서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명, 현재 문명은 종이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으로 모든 게 다 나오고 있고요. 그 책으로 인해서 지식이 후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래서 종이보다 더 나은 우리 정보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여기 전기라는 물질이 가장 낫더라, 수단이. 그래서 이 전기를 이용해서는요, 쓰고 쓸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요, 보존하기도 쉽습니다. 종이도 지우기도 가능하죠. 그렇지만 좀 지우기 힘들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레벨을 쓰고 지우고 보존하기 쉬운 수단이 바로 전기가 되겠습니다. 전기의 장점을 따지면요, 에너지 전달도 너무 좋습니다. 전선 두 가닥에 들어가요. 에너지 전달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핸드폰이라는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작은 배터리를 넣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일주일 가든 뭐 하루를 가든 이렇게 제가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전기의 장점은 뭐냐면 에너지 변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기를 줬는데 CD를 읽어요. 이렇게 오목, 볼록을 알아냅니다. 전기를 줬더니 이렇게 LED가 켜지고 안 켜지고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전기를 줬더니 N극, S극을 만들어냅니다. 전기를 줬더니 아니면 반대로 흰색, 까만색을 했더니 전기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전기는 에너지 변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문화는 또 전기 문화가 되어갑니다. 전기를 이용하는 컴퓨터 문화가 되어가는 거죠. 종이 문화가 종이 문화에서 점점 우리는 컴퓨터 문화. 앞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컴퓨터가 결국은 디지털 문화예요. 디지털 문화인데 그 디지털을 구현한 게 누구냐면 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문명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를 가지고 어떻게 디지털을 표현할까요? 뭐 여기 같으면 봉화 같으면 연기를 피우고 안 피우고 이렇게 할 텐데 전기는 어떻게 하느냐? 구현을 합니다. 전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5V, 0V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해서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 5V, 0V를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서는 불로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 가지고는 어떻게 만들었냐?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스위치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여기에 5V를 걸어주고 여기에 5V를 걸어줘. 5V를 걸어주고 여기에 0V를 해놓습니다. 스위치를 이쪽에 열리면 여기로 이렇게 연결돼 갖고 0V가 흘러갑니다. 0V가 걸려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다가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게 바로 5V가 흘러가요. 그래서 두 개가 발생되는 게 보이나요? 그래서 이게 5V가 됩니다. 그래서 0V, 5V의 두 가지 레벨로 표현하고요. 우리가 좀 더 소통을 쉽게 하기 위해서 뭐 하이로, 하이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하이로, 하이로. 이 두 가지가 표현되죠. 이렇게 표현되는 거를 스위치로 우리가 디지털 정보를 만들어낸다. 어떤 특정 전압, 특정 전압 높은 거, 특정 전압 낮은 거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70년대에는 이 두 가지 레벨을 구별을 해야 되죠. 구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0V와 5V로 했어요.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지금은요, 0V와 1.2V를 구별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컴퓨터는 이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옆에 보면 알겠지만 12V가 있고 마이너스 7V가 있어요. 얘는 통신을 위해서 그 간격이 많아지면 클수록 우리가 구별이 더 확실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이 되도록 스위치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텐데요. ENIAC이라는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ENIAC은요. 여기 스위치지만 옛날에는 진공관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여기 스위치로. 진공관이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스위치랑. 어떤 특정에 갖고 여기가 전압이 걸리고 전압이 안 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대요. 근데 진공관을 했더니 30톤이랍니다. 하나의 건물하고 거의 맞먹는 이렇게. 전기도 엄청 달았죠. 5억 원어치. 그 당시에 5억입니다. 지금은 또 엄청난 돈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아이폰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성능이에요. 여하튼 우리 디지털 정보는 이렇게 스위치로 만들어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위치가 덩치가 크죠. 크기 때문에 1970년대에 이렇게 반도체라는 게 나타났어요. 반도체가 뭔지 여러분들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는요, 딴 게 아닙니다. 스위치랑 같아요. 그런데 우리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스위치가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스위치가 아니고, 바로 전기로 움직이는 스위치. 그래서 반도체라 그러면 스위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식 스위치구나, 이렇게. 이런 스위치가 요 안에 50억 개씩 막 들어가요. 500억 개씩 이렇게 들어가요. 집적도가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50억 개씩 들어가게 되면 그게 바로 여기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렇게 CPU가 되거나 뭐 다양한 형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능이 발생해요. 단순한 하나의 스위치가 이 안에 50억 개가 들어가서 조합을 이루다 보니까 어떤 지능을 가진 CPU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게 중요하다. 디지털은 두 레벨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뭘로 표현할 거냐. 바로 전기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구현을 하더라. 그러면 전기에서 어떻게 구현할 거냐. 스위치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더라. 초창기에는 이게 기계식 스위치고 좀 더 발전한 게 진공관이라는 전기식 스위치였는데 더 발전한 게 바로 여기에 반도체라는 트랜지스터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반도체를 이용해 갖고 우리가 더 집적도가 높도록 했고요. 그래서 소형이 가능하게 됐고요. 작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초고속이 됐습니다. 전기도 별로 안 들게끔 우리가 이제 현재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여튼 이게 디지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레벨로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옛날에든 지금이든 간에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알파벳과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디지털은 아닌 거죠. 여러 가지 레벨로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모스라는 사람이 1836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디지털 두 가지 레벨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나온 게 바로 모스래요. 근데 모스는 어떻게 되냐면 점과 선으로 표현됩니다. A, 정말 천재적인 능력을 가졌습니다. A, 이렇게 점하고 선이로. B, 여기 선이고 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코드를 다 상대편한테 줘서 제가
점 주고 길게 주고 길게 주고 점 주고 점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걸 갖고 가면 상대편 요 표를 보고 아 A구나 B구나 이렇게 암호화처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모스가 우리 인간의 언어 정보를 디지털 두 레벨로 표시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지금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근데 요 디지털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디지털로 인간의 정보를 디지털로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럼 우리가 전기로 구현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전기로 이렇게 5V, 0V 두 가지 레벨이니까 5V, 0V, 5V, 0V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점을 5V로 할 건지 선을 0V로 할 건지 그것만 결정하면 돼요. 그럼 얘 같으면 5V, 0V, 0V, 5V, 0V 0V, 5V, 5V, 5V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정보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 정보를 처음으로 전기로 가지고 한 사람이 바로 마르코니라는 사람이에요. 마르코니라는 사람이 전기로 알았어요. 여기서는 뭐예요? 전기가 통하고 안 통하고 통하고 안 통하고 여기는 안 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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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통하고 안 통하고 안 통하고 이거 가지고 상대편이 모스보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전기를 가지고 이렇게 A라는 걸 표현하려고 그랬으면 무지무지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렇게 디지털로 표현하다 보니까 굉장히 쉬운 일이 됐습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되었어요. 약간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래서 디지털이 우리가 지능이 없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거나 처리하게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 바로 디지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뭐 어떻게 디지털로 그냥 정보를 전달하거나 뭐 표현을 하거나 이 정도였는데, 이제 1940년대에 영국의 튜링이라는 사람이 독일의 이 암호화 기계가 있습니다. 이 암호화 기계를 풀려고 만든 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이게 암호화 기계 해독기입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로 만들어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처리한. 지금까지는 처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정보를 처리를 했어요. 어떤 정보하고 어떤 정보를 줬더니 그 정보가 연산을 해갖고 다른 값에 정보를 내주는 것을 처리라고 하는 거죠. 종이도 못하는.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5 주고 이러면 종이에 10이 자동으로 써져 있는 건 아니죠. 그것처럼 이렇게 최초로 디지털을 가지고 프로그래밍 한 사람이 바로 영국의 튜링이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디지털이라는 걸 이용하고 전기를 만나서 드디어 어떤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순했던 0V, 5V가 얼마나 지능이 있어지는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요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든 게 바로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만들려면 이렇게 원래는 컴퓨터가 돌아가고자 할 때는 이렇게 0과 1, 논리값이요 0과 1 논리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해갖고 이 값을 CPU에다가 넣어야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익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이렇게 기계가 알아볼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컴파일러라고 그래요. 여하튼 이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이제 컴퓨터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 이런 게 들어가겠죠. 이런 코드가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이제 컴퓨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메모리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뭘 이용하냐면 0과 1 두 가지 분명히 구별되는 레벨로 두 가지 레벨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우리는 디지털 제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한 내용들은 이렇게 메모리 속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메모리 중에서도 어떤 위치, 여기에 요 위치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15169, 15179, 117호처럼 여기도 번호가 이렇게 주어 있습니다. 그 번호를 우리는 어드레스라고 그래요. 여기 주소라고 합니다. 메모리 주소라고 해요. 그 메모리 주소 안에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프로그래밍만 들어가면 안 되죠. 프로그래밍에 해당하는 데이터도 여기 들어가요. 프로그래밍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면 데이터가 생성되는데 생성한 것을 저장하는 공간도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컴퓨터가 메모리 속에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나중에 생길 공간도 확보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데 요 네모 안에 있는 게 요게 바로 같은 0101이지만 여기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데이터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식으로 여기 PC라는 이게 PC방이 PC가 아니고요.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여기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어느 프로그램을 돌릴 것을 좋아하는 그 기억 장소예요. 하여튼 제어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돌리고 다시 반복하고 돌리고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컴퓨터가 사실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돌리고 돌아가고 돌리고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오는 게요. 이렇게 우리가 얘가 뭐하냐 프로그램이라 그랬는데 한번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안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해석하는 그런 장소가 들들어 있습니다. 해석을 했더니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요거 의미는 뭐냐? 000이라고 하지만 정보 두 가지 레벨로 정보를 표현하는 거라겠죠. 000이라는 정보는 뭐냐 하면은요. 여기에 있던 이 장소가 가리키는 요 장이죠. 요 자리에 해당하는 요거 이진수 170에 해당하는 이진수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놔라 하는 게 바로 000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000인 거를 여기다 갖다 놓게 됩니다. 그럼 연산장치가 있겠죠. 연산장치 안에 갖다 놔요. 그 다음째 이제 얘를 마쳤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010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뭔지 또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럼 이걸 하게 되면 요 010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여기 AC라는 것과 얘가 가리키는 것 어딘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가 가리키는 여기랑 더해라. 결국 이 두 개를 더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하는 게 바로 010입니다. 그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프로그래머 그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진수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요. 그 다음째 뭐냐면은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한다. 001은 뭐냐면 저장한다. 어디다가 저장하느냐? 여기 가리키는 거에다가 저장한다. 그래서 여기 저장한 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이며 데이터며 모든 게 다 0과 1 두 가지 구별되는 값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요걸 지났어요. 똑같아요. 하여튼 반복한 걸 넘어서 마지막에 여기 101이다. 101이 뭔지 한번 보면 이제 종료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종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옛날에 1990년도에 항상 유행했던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상 공간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컴퓨터가 010이라는 숫자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홍보할 때 이렇게 나타냈었어요. 그래서 옛날 1990년도에 지금의 메타버스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걸 가지고 디지털을 가지고 어떻게 정보를 만들어내느냐 전기로 만들어냈다고 그랬고요. 전기에서 뭐를 이용해서 만들어냈느냐 스위치를 이용하더라. 근데 1970년도에 트랜지스터라는 반도체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직접화되고 옛날에 뭐 무게를 무겁게 갖고 다니는 게 레코더가 되고요. 그 레코더가 뭐 하여튼 그 다른 걸로 되고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아이와치 이런 데 갖고 다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정보를 처리하고 생성하고 저장하고 이렇게 다양한 것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컴퓨터는 이 디지털로 되어진 두 가지 레벨로 분명히 구별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거는 안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한테 우리의 정보를 컴퓨터가 필요로 하는 컴파일러 하듯이 컴퓨터가 컴퓨터 정보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 바꿔주는 기계가 바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친 바로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키보드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간의 정보를 디지털 값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바로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키보드를 가지고 어떻게 바꿔주는지가 궁금하죠. 그래서 여기 궁금한 게 뭐냐면 별도로 바꿔주는 게 아니고요. 정해버렸어요. 어떤 뭐 자연적인 원리적인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정해버린 게 바로 아스키 코드라고 합니다. 아스키 코드는요, 미국 표준 코드예요. 정보 교환을 위한. 그래서 컴퓨터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다 오리지널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 사람에 맞게끔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리고 알파벳 한 문자, 여기 A 있고요, S도 있고요. 이렇게 알파벳 한 문자에 대해서 우리는 이진수를 따져야 돼요. 이진수. 그리고 이진수는요, 이렇게 요 알파벳 한 문자를 우리는 몇 개로 표현하느냐? 8개로 표현해요. 1바이트를 가지고 이진수 8자리, 알파벳 한 문자를 이진수 8자리, 즉 1바이트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정보는요, 이진수 한 자리로 표현해야 돼요. 1비트라고 합니다. 여하튼 알파벳 한 문자는 8비트, 1바이트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보드를 누르면 1바이트의 정보를 만들어주는구나. Z를 누르면 1바이트의 정보가 와서 내가 누군지 인지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스키 코드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치는 0이라는 숫자인데 사실은 컴퓨터는 문자로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8. 48에 해당하는 값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문자예요. 숫자든 뭐든 컴퓨터는 전부 문자로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도 볼까요? 대문자 A. 대문자 A 같은 경우는 41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실제 값들은 이게 8비트를 표현하면 0x41이 되고 그리고 얘는 6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한 문자를 이진수 1바이트로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A라는 거 0x4이라고 되면 여기 4는 앞에 자리에 해당하니까 여기에 해당하고 1은 요 뒷자리에 해당하니까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알파벳 문자를 그 아스키 코드 키보드가 여러분들이 준 정보를 아스키 코드로 바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8자리 맞죠? 이렇게 8자리, 이진수 7자리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엑셀이나 이럴 때 여기 정리를 하게 되면 뭐 A부터 먼저 할 건지 C라는 걸 먼저 할 건지 정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모두가 다 알파벳 이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여기 송가인이라는 걸로 예제를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뭐 이름 부르기 이런 내용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송이라 그러면 S가 있을 텐데요. S. 대문자 S가 되겠죠. 여기 대문자 S. 요 송은 해놨고요. 그럼 이제 O가 여기 있습니다. 송은 아니고 여기 가인을 가지고 하네요. 가인 G, A 0x41. C가 여기 뭐냐면은 송가인, I가 있죠. I가 0x49. 그래서 여기 0x49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디지털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인간의 정보를 디지털 표현한 게 키보드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디지털로 표현되게 되면 이거를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전달하는 방법은 키보드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여러분들이 원리는 똑같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A라는 것을 눌렀어요. 그러면은 이 카톡을 여러분들이 먼저 깔게 되겠죠. 카톡을 깔게 되면 카톡에는 이렇게 실제 폰트를 가지고 있는 폰트가 이렇게 저장이 돼요. 어떻게 저장되냐면 A라는 것이 저장된 장소를 보면 이렇게 41이라는 곳에 저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A, B, C, D 이런 거는 어떤 특정한 곳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장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카톡을 보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설치가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 A를 누르게 되면 A가 눌렀네. 그러면 아스키 코드를 여기서 찾아냅니다. 41이 눌렀구나. 이렇게 찾아내요. 그러면 그 41에서 0에서 41에서 여기 A라는 걸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누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서버가 있는 데까지 가서 그 서버에다 값을 저장하고 그리고 보내고자 하는 목적지에다가 다시 값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보가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폰트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폰트가 이걸 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한 폰트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값들을 바꾸면 됩니다. 이러한 값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A라는 게 이런 폰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0x72, 0x11.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있던 이 A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여기 숫자가 아까 디지털 값이랑 다르다고 보겠지만 지금 보면은 이게 왜 디지털인지 알게 될 거예요. 0x72라는 거는 우리가 이걸 이진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0111이 돼요. 그래서 여기 디지털입니다. 0과 1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2가 어디로 되느냐? 1110에 해당합니다. 숫자로는 14에 해당해요. 14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디지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여기서 여기 LED를, 여기 화소가 있거든요. 여기 화소가 LED를 끄고 켜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해보면 여기 011이 돼갖고 불이 켜지고 여기가 불이 켜져서 이 A에 해당하는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게 또 하나의 두 번째 해당하는 부분의 화수를 만들어요. 0001이 되고 001이 되고 그래서 여기 오면서 00001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도 해보면은 0001이 똑같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A에 해당하는 형태가 뛰어가는 것을 볼 수가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일한 72가 되면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 화소가 우리가 이제 표시가 A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B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F라는 것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 7F, 111, FFF, 7F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0x49가 보면은 4가 0111이 됩니다. 49. 그래서 여기 49가 어떻게 되면 0100이 되고요. 1001이 바로 9가 해당해요. 그게 옆으로 계속 전달이 됩니다. 36은요. 36은 0011이 됩니다. 여기 보면 0011, 11에 해당하는데 LED가 켜지게 되고 0110, 이게 6이 됩니다. 그래서 불이 켜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폰트가 되는구나. 그래서 뭐 다양한 폰트가 있죠. 그게 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폰트를 만들었는데 뭐 순체형체라든지 고딕체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더니 내가 원하는 폰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폰트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바꾸고 싶어요. 뭐 미래 친구들한테 야 이쁘게 어떤 글씨를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해서 글씨를 이런 식으로 썼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미술적인 감각이 없어서 하여튼 이렇게 예를 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도록 이 값을 컴퓨터 속에 어느 부분에 가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0, 1, 1, 0이 됩니다. 4개씩 항상 꺼내 읽어야 돼요. 0, 0, 0, 0. 그래서 요거를요, 우리는 얘를 16진수로 읽어드려요. 여기 16진수가 얼마냐면 얘가 6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6이 돼요. 6, 0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여기도 0, 0, 0, 1이 되고요. 1, 1, 0, 0. 얘를요, 16진수 얘처럼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에 요 4개를 한꺼번에 해서 1, 얘를 읽어서 C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도 1,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요거를 여기다가 써주는 게 바로 우리 새로운 A, 여기 새로운 고딕체에 해당하는, 고딕체가 아니고 새로운 어떤 체에 해당하는 A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이 나중에 다시 여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체들을 같은 A인데도 이렇게 다양한 체가 나타나는 이유가 이런 값들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값들을
A를 나는 이런 식으로 쓰다가 이런 식으로 바꿨다. 그러면 다른 형태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디지털, 그래서 인간의 정보를 디지털 표현하는데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서구의 알파벳만 가지고 놀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럼 우리 한글하고 한자 일본어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일본은 한글하고 한자 일본어는요, 한 바이트가 아니고 두 바이트로 표현해요. 그래서 OK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렇게 네 바이트가 돼요. 왜냐하면 오자가 두 바이트, K가 두 바이트. 그래서 총 이렇게 16개의 이진수 자릿수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OK로 이렇게 하면 2바이트가 돼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글 한자 일본어는 전부 2바이트. 그래서 이렇게 아랍어도 2바이트, 발트어도 2바이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이런 데 웹브라우저에서 이 바꾼다는 의미가 이렇게 폰트를 바꿔준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도 되게 많죠. 이게 다 2바이트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문자 보낼 때 데이터 값을 나타낼 때 여기 안이라는 건 2바이트죠. 그래서 여기 2바이트가 썼다고 나옵니다. 여기 안에다가 하고 OK를 쓰게 되면 여기 요거는 1바이트예요. 여기 2바이트입니다. O도 1바이트, K도 1바이트. 그래서 5바이트 썼다는 게 나옵니다. 여기 이거 다 읽어야겠죠.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점은 1바이트예요. 여기 스페이스 1바이트예요. 그렇게 따지면 79가 된다고 합니다. 한번 나중에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를 우리는 그 영어는 1바이트, 한글은 2바이트. 그래서 한글 2바이트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연간의 정보를 디지털 표현을 때 디지털 용량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면 1바이트 A를 보내면 1바이트예요. 근데 이렇게 한글 하나를 보내면 2바이트예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작은 단위의 바이트를 보낼 수 있고요. 이런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한글을 쓰게 되면 여기 2바이트라 그랬죠. 그렇게 따지게 되면 이걸 이렇게 잘 찾아보면 한 4KB 정도의 물건 여기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용량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그래픽으로 다 해본다고 하세요. 하지만 한다, 스캔 요거를 그래픽 이렇게 요거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래픽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꽤나 큰 값으로 표현됩니다. 하나가 A라는 값이 아까 봤죠? 이게 5바이트가 해당이 돼요. 5바이트. 그래서 이게 쭉 따지고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이게 데이터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에 A라는 글씨를 보낼 때 이렇게 문자로 보낼 때는 1바이트지만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내게 되면 5바이트가 돼서 5배의 데이터가 데이터 요금이 지불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문자로 보내는 게 훨씬 더 데이터에서 적게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폴텍시라는 어떤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제가 본 다운 글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정보가 있습니다. 알파벳은 1바이트고요. 한글 등은 2바이트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책의 한 권, 반권은요 1KB, 천자를 알파벳 천자, 알파벳 한글이 아니고요. 알파벳 천자를 우리는 책의 반권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 권은요 500페이지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한 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1메가바이트 그러니까 알파벳이 100만 자가 써져 있는 책을 우리는 한 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음악 여러분들이 4메가 정도 되는 음악을 한 곡을 들으면 4메가 책을 4권이나 읽은 거랑 같은 용량이 여러분들 귀로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영화 700메가죠. 옛날에는 700메가예요. 지금은 막 4기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한 편을 읽으면 여기는 옛날에는 여하튼 10억 자, 10억 알파벳이 여러분들 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용량을 따집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도서관 이렇게 100만 권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을 짓고 싶다 그러면 1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를 가지시면 돼요. 굉장히 적어졌죠. 100만 곡의 앨범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한 곡당 4메가 정도 되니까 4테라바이트짜리 하드디스크 하나면은 다 수록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서버를 한번 볼까요? 카카오톡이면 여러분들이 전 국민 문자가 동시에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50메가예요. 전 국민이 동시에 사진 한 개를 저장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500테라바이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카카오라는 회사가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위해서 확보해야 될 데이터 이런 거를 계산하기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무궁무진하게 저장을 했었는데요. 사람들이 점점 수요가 늘면서 카카오톡에서 서버의 용량을 정문하는 것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뭐 15일 아니면 10일까지만 데이터를 저장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디지털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요. 그리고 디지털이 어떻게 해서 이게 컴퓨터에 활용되는지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컴퓨터가 인간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즉 인간의 정보를 디지털로 바꿔야 되고, 그럼 컴퓨터가 그거를 디지털을 처리해서 다시 우리 인간한테 인간의 정보를 표현해야겠죠. 그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용량 이런 거는 어떻게 다른 설명하는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하면요. 디지털이 왜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하냐. 이러면은요. 디지털로 인해 갖고 이제 디지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디지털이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숫자 문자의 신호로 표현하게 됩니다. 두 가지 레벨로 표현하는 정보를 우리는 디지털이라고 부른다. 이런 디지털 정보가 우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 디지털 정보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다루는 그게 바로 전기라 그랬고요. 그 전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스위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스위치는 너무 큰데 이렇게 반도체라는 스위치를 이용하면 엄청나게 작게 그 고성능으로 고속화 대용량으로 만들 수가 있어서 이제 반도체 기술이 점점 발달함으로 인해 갖고 많은 것을 성능이 여기 많이 집적이 되겠죠. 그래서 고성능이 되고요. 용량으로 따지면 대용량이 되고요. 작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작고요. 작기 때문에 전력을 별로 소비를 안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반도체가 만들어지기 됨으로 인해 갖고 뭐 모든 기기에 디지털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IoT라는 말이 나와요. 통신이 있다는 것은 CPU, 어떤 지능이 있는 장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커피포트에도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을 주고, 뭐, 몸무게 재는 저울에도 통신이 가능하고, 뭐, 모든 기기에, 대부분의 기기에 그 컴퓨터화가 됨으로 인해 갖고, 이제 IoT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었습니다. 이런 IoT 개념 속에서도요, 반도체가 어디에 또 영향을 미쳤냐면 초고속 정보통신에 관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통신 속도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G가 영상을 1기가짜리 동영상을 받아들이는데 1초도 안 걸린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상용화 되기 전에도 벌써 6G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때는요 유선이라는 게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유선이 거의 없어지고 전부 무선 공유기를 이용한 무선으로 모든 걸 다 우리가 지금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을 가능하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데이터가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통신으로 실시간으로 받아들여요. 이런 거를 우리가 점점 빅데이터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 산업 전반이 점점 발달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크게 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물건의 저장이나 이렇게 하는 아날로그 쪽이었다면 이제 여기 3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디지털을 다루는 기기가 발달한 데가 바로 3차 산업이 되고요. 그게 중심이 바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보를 멀리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아니면 영국 이런 데까지 우리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게 바로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을 닦아놓는 부분이 바로 이 3차 산업혁명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장치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내용에 대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이고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점점 폭넓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되고 이렇게 폭넓게 발달할 수 있는
그 근간은 뭐냐? 이 디지털 정보를 재빠르게 보낼 수 있는 이동통신이 그 뒷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차는 뭐냐? 이렇게 따졌을 때 제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게 바로 컴퓨터 하인이 아닐까? 인공지능을 가지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컴퓨터가 됐든 사람 뭐 다른 게 됐든 간에 사람이 어떤 거를 결정하고 판별해서 기계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끔 하는 그런 위주였다면 이제는요 컴퓨터가 지능을 가짐으로 인해서 사람 대신에 뭐를 판별하고 데이터를 모아서 그거를 판단하는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컴퓨터가 지능을 가진 것과 안 가진 것의 차이를 두고 우리는 또한 그 어떤 혁명을 구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발달할수록 주체가 사람이었는데 점점 컴퓨터로 넘어가는 지능이 컴퓨터로 넘어가고 사람은 뭐 여가와 생활을 하고 실질적인 일은 컴퓨터가 하는 이런 상황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하드적으로 컴퓨터를 만들고 이러는 것보다 컴퓨터 안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놀 건지 그러한 부분이 산업이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뭐 애완이라든지 애완견 이런 정보라든지 아니면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뭐 뮤직이라든지 이런 쪽에 정보가 점점 발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기획 K문화 이런 것도 말하니까 나오는데 옛날에는 기획하는 쪽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하드웨어보다는요. 하드웨어 이렇게 만드는 이런 멋진 거를 만드는 것보다 이 안에 이 머리가 돌아가게끔 하는 이 안에 소프트웨어 쪽이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사람들한테도 훨씬 더 많은 연봉을 주고 있습니다. 센서 쪽도요, 이렇게 소수, 옛날에는 뭐 온도 센서 이렇게 있었는데 몇 개 다 소수였는데 이제는 엄청난 센서가 여러 가지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동 통신을 통해서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도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고요. 정형화된 데이터보다는 비정형화된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나오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점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통신 속도는요, 엄청나게 빠르게 발달하고 있고요. 어떻게 지금 발달할지 아직 감을 잡기 힘들 정도입니다. 네, 이상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디지털, 가장 컴퓨터 기초가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해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 내용은 바로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이 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봤고, 이 디지털을 활용하는 컴퓨터가 어떻게 디지털이라는 정보를 활용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의 정보를 어떻게 디지털로 바꾸고, 이 바꾼 것을 컴퓨터가 처리하면 이 처리한 것을 어떻게 다시 사람들한테 일반적인 정보를 표현한지를 잠깐 살펴봤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상이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